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경기 포천시청 이야기인데요. 6천 원짜리 구내식당 점심 한 끼가 와, 이게 공무원 복지, 또 지역 상권 문제, 그리고 형평성까지 아주 복잡한 논쟁으로 커졌어요. 네, 맞아요.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시의회 회의록 발췌본도 있고 관련 칼럼, 뉴스 기사, 아주 다양한 관점들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이걸 통해서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이 뭔지, 또 각 입장은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큰 질문은 없을까?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? 그 발단부터 좀 짚어볼까요? 네, 그게 지난 4월이었죠. 포천시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기로, 그러니까 직영으로 전환하면서부터인데요. 네, 맞아요. 취지는 좋았어요. 직원들 만족도도 높이고 또 지역 농산물도 구매해주고 배경현 시장도 좋은 밥 먹으면 일도 더 잘하지 않겠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었고요. 근데 가격이 6천 원인데 그 식자재 원가만 거의 5,900원이라고요. 와. 네, 그야말로 가성비 갑이죠. 그러니까 직원들 반응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. 네, 진짜 파격적인 조건인데,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터져 나온 거군요. 그렇죠. 연재창 시의회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딱 지적을 한 거죠. 아니 이렇게 싸고 질 좋은 구내식당 때문에 주변 식당들 다 죽는다.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. 이 정도면 일반 식당에선 2만 원은 받아야 한다. 2만 원요? 네, 이게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하나가 지역상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첫 번째 충돌 지점이 생긴 거죠. 네,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하루 평균 한 200명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근처 식당들 매출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심지어는 십수년 넘게 장사하던 식당이 문을 닫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상인분들 어려움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. 이게 첫 번째 핵심 쟁점, 지역상권 침해 문제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로 연결이 되네요. 바로 복지 형평성 문제. 그러니까 이 좋은 구내식당 혜택을 모든 포천시 공무원이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이게 또 두 번째 핵심 쟁점이에요. 사실상 그 시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, 전체 공무원의 한 13% 정도만 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13%요? 네, 그러니까 외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같은 데서 근무하는 나머지 87% 공무원들은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.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인데 왜 일부만 혜택을 보냐? 이거 선별적 복지 아니냐?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. 공무원 복지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그 방식이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적인 거죠.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또 반응이 엇갈렸다고요. 익명 게시판 같은 데서 좀 시끌시끌했던 모양이에요. 네, 좀 반발도 있었어요. 지역 경제 어려운 걸 왜 구내식당 탓하냐? 솔직히 장사 안 되는 건 맛이나 서비스 문제 아니냐? 이런 반박도 있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아니 박봉이 시달리는데 구내식당은 정말 소중한 복지다. 이런 호소도 있었고요. 네, 양쪽 다 이해는 가는데 근데 일부는 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 게 자료에 나와요. 감정적인 반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? 네, 어떤 컬럼을 보니까요. 장사 안 된다고 징징대는 소리 듣기 싫다.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고 상인들 어려움을 그냥 개인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. 이런 게 좀 지적이 됐어요. 이걸 두고 공직자의 품격 문제다. 이런 말까지 나왔고요. 좀 심했네요. 네, 더 나아가서 공무원도 시의원 선거권 있다. 이런 댓글도 있었다는데 이건 정책 비판을 선거로 압박하려는 거냐. 좀 부적절하다. 이런 비판도 있었죠. 와, 상황이 진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네요.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? 그 연재창 부회장이 대안 같은 걸 제시했다면서요? 네, 제안을 하긴 했어요. 구내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직원에게 지역화폐로 급식비를 지원하자. 그러니까 포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요. 이걸 상생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지역 화폐로요? 그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? 네, 이렇게 하면 일단 모든 직원의 혜택을 받으니까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 돈이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흘러들어가니까 연간 한 4억 8천만 원 이상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. 이런 주장입니다. 일리가 있네요. 그럼 시집행부 입장은 어떤가요? 이 제안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나요? 시에서는 일단 현행 제도상으로는
급식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좀 어렵다. 이런 입장이긴 해요. 하지만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. 상생 방안을 찾아보겠다. 이렇게 약속은 했습니다. 뭔가 좀 원론적인 답변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러면서도 이미 구내식당 휴무일을 한 달에 4번으로 늘렸다거나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.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결국 이게 6,000원짜리 점심 한 끼에서 시작했지만 와, 공공기관의 역할이 뭐냐, 또 지역 공동체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냐, 진정한 상생이란 뭘까,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게 되네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게 또 소통이 좀 부족했다. 그리고 감정적인 대립이 너무 심했다.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. 시의원의 지적을 그냥 월권이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상인들의 어려움을 징징댄다고 깎아내리는 태도, 이런 걸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죠. 네, 오늘 살펴본 이 포천시 구내식당 논쟁, 들어보니까 정말 직원 복지, 지역 경제,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가치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어느 한쪽만 옳다고 말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. 맞아요. 중요한 건 결국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입장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살 방법을 찾는 거겠죠.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요. 그렇죠. 상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청취자분들께. 이 이야기가 정말 포천시만의 문제일까요? 어쩌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이런 내부 구성원의 만족과 외부 공동체와의 상생이 좀 부딪히는 지점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? 네, 그리고 만약 그런 지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,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또 어떤 태도가 필요할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